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여기 간판을 우리가 내일 다는데요. 여기에 그래도 이름이 있어요. 여기가 바른생활 평생교육원입니다. 바른생활 평생교육원. 우리는 이제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은 무슨 병에 뭐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생활을 바로 잡아주면 이제 몸도 건강해지겠죠. 여기 오신 분들이 대개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몸이 아프면 뭐 체질이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그 체질이란 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를 보고 이렇게 체질을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뼈골자를 써서 골상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나 쓸개나 심장이나 비장이나 신장이나 이런 장부의 실하고 허함을 따라서 사상체질, 팔상체질, 또 뭐 음양오행 이렇게 나눠요. 체질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써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도 우리의 뭐를 아신다 그죠? 체질을 아시며 그럽니다. 성경에 말하는 체질로는 인간의 몸의 중심을 어디를 보고 말하는가 하면 피를 놓고 중심을 봐요. 뼈를 보고 체질을 원하고 장부를 보고 체질을 원한다면 성경은 피를 보고 체질을 원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피가 어디서 만들어진다는지 압니까?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뼈에서 늘 피가 만들어지면 먹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 암 수술하고 이럴 때 고기하고 다 잘 먹으라 그래요. 근데 만일에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식이 피가 되고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고, 이거는 골수 조혈설이 아니고 장 조혈설입니다. 예, 학술적으로 골수 조혈설도 있었지만은 무슨 조혈설이 있어요? 장 조혈설이 있어요. 현대의학은 골수 조혈설에 맞추기 때문에 먹는 것과 관계없이 병 치료를 해요. 자연 치유는요, 피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장 조혈설이에요. 이것도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잘못 먹어 설사 한 번만 해도 하늘이 어때요? 노래에 어지럽고 뭐가 안 만들어집니까? 피가 안 만들어지니까. 만일 우리가 골수 조혈설을 주장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뭐 자연치유라는 말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음식을 가린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성경은 처음부터 먹는 문제를 다루고 레위기서에 보면 먹어야 될 거, 못 먹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자체가 장조혈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뼈에서도 피가 만들어지지만은, 그러면 물고기는 어디서 만들어질까? 우리가 장조혈설로 봐요. 그 다음에 척추가 없는 생물들은 다 장조혈설이에요. 근데 인간만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음식이 피가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피의 질을 결정한다면 음식이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죽하면 인류의 첫 번째 타락도 먹는 문제였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장조혈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좋은 피가 만들어지려면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고 동화되고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럼 음식이 피가 되기 전에 1차적으로 거치는 시스템이 뭔가 하면 소화라는 겁니다. 소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소화라는 말을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승합차를 타고 오면 연료가 휘발유일까요? 경유일까요? 경유예요. 휘발유 한 번만 넣어도요. 엔진 바꿔야 돼요. 한 300만 원 날아가 버려요. 송충이는 뭐 하나면 됩니까? 누에는요. 뽕잎 하나만 먹어도 1600m나 되는 실크를 뽑아내요. 당나귀 알죠? 힘 세고 일 잘하는 당나귀는 아주 영양분 없는 그 마른 풀, 지푸라기 이런 것만 주면 최하 40년에서 60년 이상을 사는데 내가 좋아하는 빵을 주면 10년도 못 살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뭐를 먹어야 될까? 그 중요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은 뭘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할까요? 자, 무엇을 먹기 전에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의 길이가 10m입니다. 근데 어떤 음식을 소화시키려면은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현미밥 드시는 분 계세요? 한번 잡숴 보신 적 있죠? 현미밥을 왜 먹을까요?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건강식 할 때 채소 좋아합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채소를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채소를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인간의 소화기관에는 전무합니다. 0%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채소를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없을 때 인간의 소화기관은 질소를 처리를 못해요.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이 된 것이고 여기에 질소가 하나 들어가면 단백질이 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울 때 비료, 퇴비 주는 게 다 질소 성분입니다. 질산요. 질소가 많은 것은 부패돼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즙을 녹즙을 내서 먹으면 배가 어때요? 엄청나게 끓고 가스가 차고 냄새가 독하죠.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 채소는 먹으면 안 돼요. 어떤 채소는 먹으면 안 돼요? 생채소는 먹으면 안 돼요. 익히면 질소가 반 이상 줄어들어요. 말린 나물은 질소가 없어서 가스가 안 차요. 왜 가스 차는 걸 중요시할까요? 여기 혹시 혈압 높은 분 계세요? 혈압이 왜 높을까요? 요번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거 호흡이 되니까 뭐가 굳어버립니까? 폐가 섬유화되고 혈관이 딱딱해져요. 쉽게 얘기하면 혈압은 혈관의 탄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혈관의 탄성이. 심각하잖아, 그죠? 그 옥시나 이런 가습기 살균제를 호흡했을 때 그것이 혈관의 탄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썩을 때 생기는 가스가 가습기 살균제보다 독할까요? 덜할까요? 훨씬 더 독합니다. 여러분들 고기나 생선을 먹고 화장실 가서 냄새가 어때요? 썩는 데가 나요. 썩은 거예요. 왜요?
단백질 소화액이 없으니까. 그럼 그 정도 썩어서 냄새나는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지 않으면서 그것을 먹어서 썩혔을 때 그 독성 물질이 장의 점막을 자극해서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면 그게 용종이 돼요. 그게 더 깊이 들어가서 임파선에다가 이렇게 종을 만들면 우리가 그걸 선종이라고 그러죠. 용종이나 선종은 뭐 전단계입니까? 암의 전단계예요. 그러면 장에도 그걸 갖다가 종을 만들 정도면 이 대장은 폐와 직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은 거의 폐암과 동시에 와버리든지 폐로 전이돼 버립니다. 이런 유독 가스가 혈관 속에 들어가면 혈관을 다 꽂혀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구 많이 끼고 냄새 독하면은 신호가 온 거예요.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좋은 것이 아니고 소화기관이 원하는 음식을 이제 먹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현미밥 좋다고 먹어요. 혹시 검정쌀 밥해 먹고 화장실 가보신 적 계세요? 아니면 옥수수째 먹고 화장실 가본 적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현미밥 먹고 화장실 가보면 어때요? 쌀이 그냥 나와요. 왜요? 현미 껍질은 채소보다 더 딱딱한 섬유질이기 때문에 그거 하루 종일 씹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현미밥 먹게 할까요? 현미 껍질 속에 우리가 이제 미네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네랄이 뭔가 하면 금속입니다. 금, 은, 동, 아연, 구리 이런 금속 이온들이 많은데 이것이 이제 미량의 원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 대사를 일으켜야 우리가 생식력도 살아나서 자녀도 생산할 수 있고 면역력도 생겨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미네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호르몬 대사가 안 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자 우리가 뭐 금속을 좀 먹어야 되는데 금속 이온이 현미 껍질에 많다. 그러니까 그걸 좀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하루 종일 씹어도 도움이 안 돼. 왜요? 이 미네랄은 나무가 타서 재가 돼야 분리돼 나옵니다. 금속은 타서 재가 돼야 돼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항아리 압니까? 항아리 간장, 된장 담는 그 큰 항아리 있죠. 그 황토로 항아리 모양을 만들면 그냥 굽습니까? 아니면 잿물에 이렇게 한번 굴려가지고 말려서 굽습니까? 아궁이 재를 이렇게 큰 물에 풀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굽지요. 그러면 그 재 속에 나무 속에 있던 금속이 재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잿물을 발라두면은 그 금속이 이렇게 좀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온기 겉이고 속이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 이제 가마에 넣고 1200도 고열로 구우면은 재 속의 광물이 녹아가지고 쇠파이프 도금 하듯이 이렇게 딱 도금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아리 겉에 이렇게 뭐 좀 색깔 좀 진하면서 이렇게 번득번득 하는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재 속의 광물로 뭐 한 겁니까? 도금한 거예요. 도금한 거. 그 금속이 우리 몸에 필요해요. 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하고 어디로 빠져나가는가 하면 머리털로 빠져나가요. 머리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나쁜 금속이 많은지 적은지 알 때 무슨 검사합니까? 아, 모발 검사죠. 모발 검사. 중금속 검사할 때 그죠? 미네랄이 어떤 종류가 너무 많으면 중금속이에요. 아주 미량으로서 균형을 맞추면 우리가 미량 원소 미네랄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면 미네랄이 제일 필요해요. 미네랄이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 많은 곳이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90여 종의 금속 원소 중에 86종이 다 바다에 있어요.
바닷물을 농축해 만든 게 뭘까요? 소금요. 그래서 여러분 참하고도 그 KBS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거기 염소 양 키울 때 뭐 줍니까? 소금 안 주면 새끼를 못 놓는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한국에도 소 키우는 데 가면 다 뭐 달아줄까요? 소금 덩어리 다 달아줘요. 그거 안 주면 뭘 못 놓으니까? 새끼를 못 놓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10쌍이 결혼하면 거의 한 2쌍의 아기를 못 놓습니다. 뭐 부족일 것 같아요? 미네랄 부족이에요. 다 소금을 짜게 먹게 해요? 싱겁게 먹게 해요? 싱겁게 먹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생산 능력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국가 경쟁력 자체가 이제는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섭취할까 문제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수많은 먹거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좋다고 이 먹을 거리로서 좋다고 한 거는 마가복음 9장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다른 어떤 음식도 좋다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 광물이 어디에 많은가 하면 통곡류의 껍질에 많은데 이것을 도저히 분리해낼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때만 분리돼 나오느냐? 태울 때만 분리돼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요즘은 커피지만은 보리차, 옥수수차 시장에서 파는 거 보면은 살짝 볶았어요? 좀 태웠어요? 아, 태운 걸 끓여야 거기서 뭐가 분리돼 나오니까요? 미네랄이 분리돼 나오니까요. 요즘 다 커피 중독 아닙니까? 카페인이 들어있어가지고 잠도 깨우지만 원래는 그 미네랄 때문에 먹는 거예요. 커피 다 어떻게 합니까? 볶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양념으로 쓸 때 고추, 마늘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그 미네랄 별로 없어요. 미네랄이 많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요. 깨가 고소합니까? 들깨, 참깨. 그 고소한 맛이 미네랄 맛이에요. 근데 기름 짤 때 좀 살짝 볶아요? 태워도 볶아요? 좀 태워도 볶아야 돼요. 뭐 발암 물질 나온다고 덜 볶으면 미네랄 없어요. 그것이 타서 발암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고 탈 때 나오는 수증기 있죠. 목초에게 발암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그 요즘 방앗간에서 잘 볶아서 그 수증기 날려버리고 볶는 기름은 발암 물질 없으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먹는 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볶음곡식이라는 것은 제가 창안한 게 아니고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주식입니다. 출애굽해서 만나를 먹었죠.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40년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에 진치자마자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에 보면 볶음곡식과 무교병이 나옵니다. 뭐 이 룻기서에도 나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볶음곡식이에요. 그래서 이 볶음곡식을 볶아버렸으니까 껍질을 볶아버렸으니까 탄소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미네랄이 많이 분리돼 나와요. 그래서 이 볶음곡식의 이제 첫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항산화 물질이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봅니까? 항산화 물질이 뭘까요? 산화라는 그 자체는 쇠로 치면 녹슨다 이 말입니다. 부식돼서 녹쓰는 걸 산화라 그래요. 항산화 이 말은 녹슬지 않게 방지해주는 물질,
페인트도 될 수 있고 아연 도금을 해서 녹슬지 않게 하는 것도 있겠죠. 항산화 물질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상처가 났을 때 나는 꼭 진물이 나고 뭔가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발라야 되고 밴드를 붙여야 된다, 이런 사람은 항산화 물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 찢어지고 깨지고 터져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잘 낫는다, 항산화 물질이 많아요. 나는 늘 구내염이 생겨가지고 입이 헐고 잘 안 낫고 아주 애먹는다, 항산화 물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쩌다 혀를 깨물어도 그냥 잘 낫는다, 뭐가 많은 거예요? 항산화 물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아, 그래요. 이게 없으면은 세포가 이제 변이가 되겠죠. 생명싸개예요. 성경이 말. 생명싸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전자가 손상이 되고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 항산화 물질 중에서 제일 강력한 물질이 프로닐라이신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이제 처음 발견은 이제 독일에서 빵을 만들 때, 우리는 빵을 구우면 속에 흰 부분을 먹는데 그쪽 사람들은 빵 껍질을 주로 먹어요. 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빵을 구울 때 곡식 속에 그 전분질이 곡식의 라이신과 고열해서 이게 결합이 될 때 프로닐라이신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것은 심장병도 예방하고 암도 예방해주고 면역력도 증가시키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상처가 나도 이게 뭐 더 나는 일도 없고. 근데 생채소나 생과일을 많이 먹으면 이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볶은 곡식이 좋겠지, 그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들면은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요. 이 뇌의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예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면 내 몸의 혈관이 지구를 3바퀴 돌려요. 이게 대단한 길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지금 막혀버리니까 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기억력이 없어져요. 차라리 암 걸려 죽는 게 낫지, 치매가 와서 몇 년 고생하면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부모는 내 부모인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막힌 혈관을 막은 물질이 뭐냐가 중요한데요.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여러분, 기름을 먹어서 기름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탄수화물이 농축이 되면 당분으로 바뀌어요. 밥을 입에서 오래 씹으면 달아지죠. 이게 몸에서 이제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당분이 더 농축된 것이 지방이에요. 간에서 한 250g 정도 당을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과일이고 꿀이고 조청이고 이런 걸 자꾸 먹어버리면, 설탕이고, 이 당을 처리할 수 없을 때 내 몸에서 이걸 지방으로 바꿔서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럼 지방을 좀 녹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을 제일 잘 녹이는 물질이 뭔가 하면 비누지요. 옷에 묻은 거 뭘로 빼냅니까? 비누로 씻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비누를 먹지를 못해요. 그 옛날에 보면 볏짚이나 콩깍지를 태워서 잿물을 받아서 이게 빨래를 했어요.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은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10% 정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볶은 곡식을 먹으면은 종이컵 한 컵 정도씩 하루 2끼만 먹어도 이 들어간 곡식이 껍질이 태워질 때 생긴 잿물에 의해 가지고 혈관의 지방도 녹여나가고 체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분해해서 한두 달만 꾸준히 먹으면 목욕탕 가도 때가 안 나버려요.
우리가 꼭 무슨 뭐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음식이 곧 내 몸의 어떤 변화를 막아주는 약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음식이 약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활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이제 그러면 내가 가서 빨리 뭐 볶아서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쌀 사다가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생쌀 볶고 어떤 사람은 밥 해가지고 막 후 불어가지고 그냥 볶는데 그 못 먹어요. 딱딱해서 못 먹는다고. 생곡식을 볶아서 먹게 되면 한두 달 먹으면 배가 칼로 젓는 것 같이 아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생곡식은 베타 전분이기 때문에 인체 소화기관에서 동화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송편을 해도 찬물에 반죽 안 하고 무슨 반죽한다 그래요? 익반죽. 끓는 물에 해야죠. 뜨거운 것과 접촉이 돼서 알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생곡식은 베타 전부이고 익힌 거는 알파 전부이다. 그래서 이걸 좀 명심하면 좋고요. 일단 곡식을 쪄서 말렸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 잡술 수 있잖아요, 그죠? 쪄서 말렸을 때 금방 볶으면 안 돼요. 숙성 기간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청 시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가을에 이렇게 추수해서 삶아 무쳐 놓으면은 제일 맛이 없어. 물내가 나고. 근데 이것이 말랐는 걸 겨울에 삶아 무쳐 놓으면 맛이 어때요? 구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쪄서 말려서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두면은 이게 유산균 생산 물질에 의해서 새로운 영양도 만들어지지만은 이 밤낮 기온 차이에 의해서 그 껍질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요. 우리 눈으로 감지되지 않는 균열이 생기면서 1차적으로 그 세포에 어떤 크랙을 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만일 내일 내가 이걸 곡식을 볶는다. 그냥 볶으면 안 돼요. 하루 전에 이걸 물을 축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놋대야 있죠. 놋대야. 놋그릇에 담은 물을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축축하게 해놓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더울 때 가서 저 쇠파이프 이렇게 잡으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계란 후라이 할 만큼 뜨거워요. 구리가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 구리 이온 물을 갖다 이렇게 뿌려주면은 이게 열을 굉장히 추결하는 힘이 강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튿날 가서 습도가 잘 맞아졌으면 그걸 처음에는 우리가 옅은 불에 볶다가 이제 센 불에 볶으면은 물이 열을 받으면 부피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물은 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그걸 갖다 뻥 하고 터뜨려버려요. 결국은 불로 볶지만은 뭘로 터뜨리는 겁니까?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서 폭발시켜서 세포질을 여는 거예요. 그냥 볶은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룽지가 그런 케이스예요. 누룽지 좀 노릇노릇하게 잘 탔잖아, 그죠? 누룽지는 먹고 나면 배가 불러올까요? 들어갈까요? 먹을수록 자꾸 나와. 왜요? 세포 주머니를 안 터뜨렸기 때문에 자꾸 불러와. 볶은 곡식은 한 봉지를 뭐 다 먹어도 배가 자꾸 들어가. 차이가 뭘까요? 세포 주머니를 완전히 터뜨렸기 때문에 그 안에 미네랄도 분리돼 나오지만은 물을 먹고 팽창하지 않는다는 거. 누룽지는 태어나도 세포질을 열어놓지를 못해가지고 물을 먹고 자꾸 팽창해가지고 헛배만 불러.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볶은 곡식과 누룽지 사이에 아주 보기는 탔지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볶은 곡식은 이제 많이 먹던 그런 소화기관에는 허기가 져요. 많이 먹어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교병과 볶은 곡식입니다.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떡입니다. 구운 떡.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유대인들은
그 성소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떡을 갖다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의 떡 사이에 전부 다 유향을 뿌렸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갔잖아요. 그 유향이라는 것이 송진입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감람나무 송진이고, 지금 현재 그 유향 중에서 프랑킨센스라는 게 있고 이제 메스틱이라고 있는데,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만 나오는 게 메스틱인데 세계적으로 먹을 수 있는 유향으로 허가가 됐어요. 중요한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은 치과가 없어요. 유향이 충치균, 잇몸균, 위에 헬리코박터까지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대단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교병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그 떡하고 이제 볶음국식하고 오늘 이제 한번 잡숴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녁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연치유, 요즘은 이제 자연치유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뭐 법적인 문제가, 법정에 가면 이거는 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의사들이 쓰게 된 용어지 이제는 법적으로 뭐 우리가 자연치유한다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고 지구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자연 법칙 중에 제일 큰 게 태양의 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에 해가 뜰 때 우리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다가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순간 일하게 하는 호르몬들은 다 퇴근해버리고 내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들이 출근해가지고 내 몸을 고치는 게 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내가 잠자는 시간에 기준하지 않고 태양이 뜨고 지는데 맞춰졌다는 거예요. 보통 한 우리가 8시 되면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8시나 이쯤 됐을 때 위가 완전히 비어져야 돼. 그게 중요해요. 위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이 움직이느라고 치료하는 호르몬이 출근을 못 해버려. 아, 이거 애매하잖아, 그죠? 근데 음식이 보통 위장에 몇 시간 머무느냐? 5시간 내지 6시간이요. 그러면 최소한 오후 2시 전에 식사가 끝나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저녁 제사라는 말이 있고 해질 때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포도원에 이제 일하러 가는 그 비유에서 보면 11시에 일하러 가는 사람 얘기 나오죠. 11시면 몇 시일까요? 우리 시간으로.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간 낮에 하루고 나머지는 밤에 하루예요. 근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12시간을 계산을 해서 아침 6시부터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면 우리는 밤 12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6을 더하면 돼요. 성경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질 때라는 개념을 우리와 달리 생각해요. 우리는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를 해질 때 이러면 유대인들은 태양이 올라서 가장 높이 뜬 12시 정오 있죠. 정오. 거기서 서쪽으로 기우는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뭐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해져서 먹는 저녁 식사라는 건 없어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0절 쭉 보면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아마 탐식, 글루톤이라고 탐식이라는데 영어로 글루톤입니다. 폭식.
이 저녁 식사를 달라고 한다든지 간식을 달라고 하면 애를 다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해가 지면 위가 일을 안 해요. 그때 음식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썩어버려요. 그러면 그 독소가 뇌를 건드리면 밤새도록 개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경락이라는 거 압니까? 들어는 봤죠. 경은 이렇게 세로 된 줄기고 락은 옆으로 퍼진 가지예요. 경락은 우리 몸을 조직을 재생하는 줄기세포의 씨알, 전자, 호르몬이 흐르는 관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몸의 모든 경락은 위장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경락 중에 이제 양경맥이라는 경락은 두 번째 발가락에서 무릎으로 해서 이 장기와 연결돼서 위장에서 올라오다가 젖꼭지, 갑상선, 입꼬리, 눈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저녁 먹고 자면 아침에 몸이 붓까요, 안 붓까요? 뭐가 막히는 걸까요? 경락이 막혀버려요. 경락을 뚫기 위해서 침을 놓지요. 그럼 우리가 저녁을 굶으면 전신에 다 침을 놓는 거예요. 자, 관절염이 왜 올까요? 경락이 막혀서요. 어떻게 하면 경락이 막힐까요? 저녁을 먹으면 막혀요. 그래서 관절염, 유방암, 갑상선 이게 다 어디에서 올까요? 저녁 먹어서 오는 거예요. 저녁 많이 먹어서 와요. 근데 우리가 아침 잘 안 먹고 점심 건너뛰고 언제 제일 잘 먹습니까? 저녁 제일 잘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저녁이 얼마나 우리가 저녁 이렇게 제때 찾아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희들 어릴 때도 우리 어머니 세대는 늘 양식이 부족해서 자녀는 많고 부족하면 누가 제일 많이 굶어요? 엄마가 제일 많이 굶어. 근데 관절염도 없고 유방암도 없고 갑상선도 없어. 왜요? 뭐를 비워놨기 때문에? 위를 비워놨기 때문에. 요새는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 내려가는 경락들이 다 막히니까 관절 많지, 유방암 많지, 갑상선 많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생활이 잘못된 거니까 바른 생활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스페인 격언에는요.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을 가장 잘 고친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좋아요? 저녁 굶는 게 더 좋다. 그 다음에 소련에서는요. 소련은 생리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왜요? 그 나라는 의사라고 해서 월급을 많이 받지 않아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백성들 사기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소련에서는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친구하고 나눠 먹고 저녁은 원수한테 줘라. 내 돈 띠먹고 간 원수한테나 주는 게 저녁이다. 그러면 내가 저녁을 먹는다는 거는 내 몸을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유교 문화 아닙니까? 중국 속담은요. 아침은 하늘의 식사고 점심은 인간의 식사고 저녁은 귀신의 몫이다. 저녁에 제사 지내고 제사밥 먹고 속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없어요. 1800년대만 해도요. 미국에서는 이 생리학이 현대학이 발전하기 전에 학교, 병원, 가정 다 저녁 안 먹었어요. 요즘은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옛날에 유대인들은 아예 저녁 식사라는 게 없었어요. 불과 이렇게 먹은 지가 역사 속에서 한 200년 그 전에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한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병은 많이 먹어서 오는 거지. 그것도 잡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 집에 하나꼴로 거의 암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요. 제일 큰 범죄는 가정 파괴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 파괴 1호범이 건강 문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부절제에서 매일 스스로 내 생명을 갉아먹고 죽어가는 길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모두가 만성 자살증 환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혼자 하기는 힘들지만은 이제 가족끼리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이제 자녀들이 자라고 손주들이 있는데 병이 들고 이제 노후 대책이 딴 거 없잖아요, 그죠? 노후 대책이 건강이에요. 지금 돈으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강의도 있고 곡식 만드는 법 뭐 다 있으니까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보면 뭐 자연 치유 강의, 건강 강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성경에 있는 건강 원리 그걸 이제 주로 이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설계도 그릴까요? 예. 성경에 보면 시편에 우리 몸의 모든 설계도가 하나님께서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우리 몸의 설계도를 구약에 보면 성소 있지요. 모세가 지은 성소가 우리 몸의 설계도입니다. 오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면 그 우리 몸의 설계도가 구약의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를 잘 연구하면은 내가 어떻게 건강을 취해야 될지가 답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자연 치유하기 때문에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쉬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면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균들을 이제 죽여주고 이겨줘야 되는데 혈액 속에 면역 활동은 되게 혈액 속에서 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남자들이 말이죠. 한 20대 젊은 혈기에 군대 가면 면역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근데 군에 가면 다 신발 뭐 신습니까? 워카 신어요. 근데 무슨 병이 와요? 근데 면역은 좋은데 왜 무좀균은 못 이겨낼까? 내 몸의 면역체는 혈관을 타고 일해요. 여러분 발톱이나 피부 껍데기 혈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 속의 면역력과 별로 관계없이 제어가 안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충치 있는 사람 많죠? 건강한데 충치가 있어. 치아의 범랑질 껍질에 혈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메스틱이라는 유향을 송진을 따서 늘 빵에다 넣어 먹고 상식하는 그 동네는 뭐가 없어요? 치과 병원 자체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충치가 없는데 치과 병원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요 TV에 보면 윌이라는 그 요구르트 팔잖아요. 그 박사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20년 뒤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돼 있어요. 위암의 원인인데 잘 재발되고 잘 안 나요. 헬리코박터가 위산에서 어떻게 살까요? 예, 위산은 강산인데 얘는 암모니아 알칼린 암모니아를 분비해서 지 몸을 싸고 있으면서 세포 조직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위벽 안쪽 점액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 위점막을 공격해. 그러니까 얘가 혈액 속에 면역 체계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음식 잘못 먹고 배탈 나고 설사하지요. 면역력이 좋으면 좋은데 왜 설사할까요? 소화기관 속에 음식 속에 혈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장 내벽 속으로는 혈관이 없지 않습니까? 음식이 통과하는 기관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병원에 암이 있다든지 염증이 있으면은 많은 약을 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면역계라고 합니다. 뭔가 항생제도 쓰고 항암제도 쓰고 써요. 왜 그럴까요? 피가 돌지 않는 곳에서는 균을 죽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 2차 면역계로 우리가 쓰게 한 것이 금과 은과 노시예요. 수은이고. 성소는 말입니다. 건물 자체를 은으로 주춧돌을 놔서 지어버렸어요. 아예. 그만큼 은을 많이 썼어요. 기둥 하나에 은판 2개씩을 놨어요. 무거우니까. 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은은 지금 현재 미국 FDA에 정식 항생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650여 종의 다양한 세균,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은이온에 접촉이 되면 6분 내에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은의 특이한 성질은 유전자의 변이를 막아줘요. 여러분 화상을 입잖아요. 화상을 이렇게 입고 나면 이렇게 살이 푹 익어서 파여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이 정상적인 세포 발육을 위해서 뭘 쓰는가 하면 항생제 꺼지나 연고를 쓰지 않고 은으로 만든 꺼지나 연고를 대줘요. 그래서 정상 발육을 시켜요. 그래서 암 환자의 모발 검사를 해보면 대개 은의 함량이 정상인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은은 에너지 증폭력이 최고예요. 생명력이 약한 사람들이 이걸 참은 활력이 넘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이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이 오장육부의 잘못된 부정적인 파장을 상쇄시켜버려요. 그래서 은을 차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은은 거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 엄마들이 아이들 신생아 때 보면 열나고 아프면 좁쌀 같은 기응한 먹입니다. 그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그 실제 은이에요. 해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은 며느리 시집살이를 많이 시키잖아요. 같이 시집 가서 임신은 해서 애는 낳아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스트레스 주면 얼마나 그게 아이에게 안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기고 감당하라고 시집 가면 맨 먼저 해주는 게 이 머리에다 은비녀 꼽아주는 거예요. 은을 차면은 일단 심리적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부터 안정이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여기 이제 녹그릇 쓰시는 분들 계세요? 성소는 노수로 엄청 많이 번제단, 물두멍 다 놓으시잖아요. 노선 구리가 78%, 주석이 22%인데요. 이 구리는 특별한 살균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리 패러독스라 그래가지고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 여러분 척추가 있습니까? 돼지도 소도 닭도 척추뼈가 있어요. 척추가 있는 생명체는 다 간이 있어요. 척추뼈가 없으면요. 간이 없어요. 희한하죠? 척추뼈가 있으면 간이 있고 척추뼈가 없으면 간이 없고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는 간을 통해 구리를 해독하기 때문에
구리를 통해서 얻는 유익을 다 얻는데, 첫째, 이 구리가 인체에서 미치는 영향은 강력한 살균력입니다. 강력한 살균력. 예를 들면 유방암을 일으키는 균이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 균이에요. 이것이 구내염을 일으키는 균하고 똑같아요. 옛날부터 놋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구내염이 안 생긴다 그랬어요. 곰팡이는 막 번져나가잖아, 그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구리는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아주 특별한, 척추가 아프고 뭐 이게 협착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뭐의 문제입니까? 모든 뼈는 근육이 잡고 있거든요. 이 근육 중에서도 아주 제일 섬세하고 예민한 기관이 뭔가 하면 눈에 이게 조리개예요. 여러분들이 안약 사서 보면 황산동이라는 게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황산동이 뭘까요? 구리입니다. 이 눈에 이게 이 근육을 좀 제대로 잘 움직이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놋대야에다가 세수를 하면 눈이 밝아진다. 말 되나요? 말 돼요. 구리의 살균력이 얼마나 센가. 자,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은 뭔가 하면은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이란 이중성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햇빛을 갖다 빛을 삼각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이 나오죠. 우리는 모든 걸 보면 빨갛다 노랗다 이렇게 색깔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눈은 색을 보지 못합니다. 파장을 읽어요. 무지개가 파장이에요. 근데 햇빛의 그 파장이 올 때 빛 덩어리가 1초에 30만 킬로씩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전기를 띤 대전 입자가 밀도가 높아서 모인 것이 북극의 오로라입니다. 그 대전 입자에서 전기를 모아가지고 전기를 뽑아낸 것이 뭐예요? 태양열 전지판이에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면 옛날 10원짜리 동전 있죠. 아니면 구리 동갈이나 놋숟가락이나 놋그릇을 냉장고 안에 넣어보세요. 자, 냉장고 안에 퀴퀴한 음식 냄새 날 때 있죠. 그 뭐가 번식해 그렇습니까? 곰팡이 균이 번식했는데 그러면 그걸 그냥 넣어주면 균이 안 죽어. 근데 냉장고는 말이죠. 컴프레셔가 어때요? 돌아갈 때 이렇게 진동이 생겨요. 우리 귀에 안 들려요. 우리는 1초에 20번 이상 진동하는 것만 들을 수 있어요. 그 이하는 못 들으니까. 그 진동할 때 10원짜리 동전이나 놋숟가락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진동합니다. 그 작은 진동에 구리 입자가 같이 나가요. 파장이 나갈 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균의 생식기를 다 터뜨려 죽여버려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냄새가 없어요. 한번 가서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절에 가보면 말이죠. 거미줄이 없어요. 거미가 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걔들은 구리 파장 맞으면 죽어버려요. 집 앞에다 여러분 풍경 달아놓죠. 쩔렁쩔렁. 그 구리 노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벌레들이 안 와요. 왜요? 저가 그 파장을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소의 목에다가 소가 벌레들이 얼마나 낍니까? 뭘 달아줘요? 원앙 소리. 낙타도 그렇고 야크도 그렇고 다 이 노종을 달아주죠. 그러면 그 쩔렁쩔렁하는 소리에 몸에 있는 벌레나 기생충들이 죽게 되고요. 이 구리는 근육을 튼튼하게 주니까 얘들이 힘을 써서 일도 잘하고요. 구리는 몸 안에서 철분 대사를 해서 빈혈도 없애주고 특히 우울증 치료에 탁월합니다. 이걸 누가 썼을까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거예요.
여러분 굿하는 거 본 적 있죠? 굿하는 거. 어릴 때 굿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무당이 뭐 두들깁니까? 칭하고 깽가리 치죠. 일본말 여기 잘하시는 일본말 잘하시? 일본말로 우리가 병문안 간다 할 때 그 병문안이라는 단어가 미마이. 미마이가 뭐냐? 춤 구경 간다. 왜 춤 구경 할까요? 옛날에는 이게 동네 이렇게 한 사람이 아프면은 무당을 불러다 구설했어요. 조건이 붙습니다. 3일 밤낮을 깽가리 치고 징치고 두들기는데 국값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오지도 않고 국값을 안 내면 그 환자의 병이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3일 밤낮을 징치고 깽가리 두들기면은 그 구리 파장이 몸 안에 있는 균을 어떻게 할까요? 죽이는 거예요. 참 재밌지, 그죠? 실제는 우리가 옛날에 무당들이 미시라 그랬는데 현대에 와서 보니까 최첨단 양자 역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하우스 안에 그린 농법 농사 짓는 데 가보면 사물놀이라든지 예? 클래식 노세 줄로 된 음악들을 다 들려줘요. 왜 그럴까요? 그 소리가 나갈 때 그 파장이 나갈 때 입자가 나가서 벌레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일본은 고온 다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날파리들이 많이 달리니까 일본 사람들은 방울을 많이 달아요. 짤랑짤랑. 그래야 그 날파리들이 안 오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시대에 이것을 미신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다 이제 버려버리고, 그죠? 이제 끝나버린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양자역학이라는 그 학문이 이제 재조명되면서 그렇게 보니까 이것이 오늘날 항생제 쓰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최고의 생활 속의 명약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뭘 하자고요? 녹그릇을 쓰고 그 음목거리라고 해가지고 그냥은 안 돼요. 99.9%야 됩니다. 순도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저 뒤에 사모님이 냉체질이다. 몸이 춥다. 몸을 어떻게 따뜻하게 할까? 뭐 돌을 갖다 막 대고 지지고 배가 막 얼룩숲배가 돼가지고 뜨거운 걸 대면 어떻게 될까요? 피를 모아서 익혀서 선지국을 만들어 버리니까. 자, 우리 몸은 운동할 때 에너지를 태워서 열이 내는 방법이 있고요. 평소에 열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집이 추우면 보일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몸의 보일러실을 가동을 시켜야 돼요. 우리 몸의 보일러실이 어딘가 하면 대장이다. 똥배다 이 말입니다. 겨울에 시골에 가면 태비더미에 겨울에 김이 납니까? 양계장에 닭똥 띄운 데 가면요 70도에 손 못 넣어요. 똥이 발효될 때 6, 70도 열이 나요. 근데 인간의 대장이 1m 50인데 여기서 발효되는 수 있는 유일한 먹거리는 곡식이에요. 채소도 과일도 고기도 아니고 뭐만 발효돼요? 곡식만요. 근데 이게 묘한 게 위장과 대장은 반대로 일해요. 위가 일하면 대장은 놀고 대장이 일하면 위가 일하게 돼 있어요. 저녁에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은 대장은 일을 못해요. 위를 비워줄 때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에 왔던 이 에너지가 피가 아랫배 대장으로 가서 기본 열을 주면은 청국장 띄울 때 따뜻한 아랫목에 묻듯이 여기서 이제 음식이 발효될 때 6, 70도 열이 나요. 그러면 이 대장을 혈관이 통과할 때 엑셀 호수가 뜨거운 물을 돌려두듯이 이 대장을 통과할 때 이 열을 먹으면 혈액이 몸을 돌려주기 때문에 아랫배가 어떻게 돼요? 뜨거운 열이 몸 전신을 태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속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볼러시를 가지고 있는데 생채소, 생과일, 저녁 먹고 나쁜 거 먹고 썩고 그러니까 이게 열이 안 나버려요. 그러놓고 자꾸 뜨거운 걸 대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그럼 여기서 발효될 때 뭐가 만들어질까요? 비타민, 면역물질, 생명물질, 항생제, 항암제 여기서 다 만듭니다. 여기서 다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약해요. 너무 미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TV나 이런 거 볼 때 안테나 연결해 가지고 오면 그 화면이 잘 흐리고 깨지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뭘 답니까? TV 보기 전에 증폭기를 달아줘요. 증폭기. 그럼 우리 몸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장에서 만든 이 생명 물질들의 어떤 활력소를 높여줄 수 있는 증폭기가 필요해요. 그 증폭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항생제를 먹지 않습니까? 염증이 생겼을 때. 지금 데이터가 나오기를 항생제를 은하고 같이 투여하면 항생제 효과가 1000배가 높아져요. 몇 배가 높아져요? 1000배요. 그래서 제가 왜 성소가 은과 노수로 했는지 참 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학이라는 것과 성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같이 가면서 서로에게 보완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뭐 너무 많은 말을 한다고 다 이해는 안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를 굶어야 될까요? 간식과 저녁 굶고 이제 고추, 마늘, 뭐 이런 양념류, 과일 다 농약 제초해 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입니다. 보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보고. 보고 먹을 때 뭐 주의할까요? 보고 독이 테트로도톡시라는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독한 맹독이에요. 그런데 이 독을 보고가 만드느냐? 보고장의 미생물이 만드느냐? 보고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고장에 있는 아르테르모나스라는 미생물이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가가지고 양식 보고 많이 해요. 그거 갖다가 알까지 내장 다 먹어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보고를 양식할 때 병이 드니까 항생제를 쓰거죠. 멀쩡하게 살아버려요. 이런 미생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경험합니까? 나는 정말 착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 사람만 보면 괜히 믿고 막 짜증나고 막 싫어지고 톡소포자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충은요 쥐의 몸속에 있다가 고양이 몸이라는 숙주를 거쳐야 다시 이게 그 자손을 번성시키고 살아요. 그러니까 쥐 몸에 들어가서 고양이가 먹어줘야 돼요. 근데 쥐가 고양이를 보면 먹힐라 그래요? 피할라 그래요? 피할라 그래요. 근데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는요 고양이를 보면 애정을 느끼게 만들어 변태가 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앞에 알짱거리다 잡아먹혀요. 그럼 이게 누가 만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균이. 여러분 매독균 압니까? 들어는 봤죠? 매독 성병. 매독에 감염된 환자는요 성욕이 끝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 다른 데로 번식 안 하니까 특별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성욕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막 번식해요. 광견병에 걸린 미친 개는요 아무나 보면 뭐해요?
왜요? 쥐도 저 번식해 나가기 위해서. 연가시 아시죠? 사막이나 그 이런 뱃속에서 이렇게 실뱀 나오는 거. 얘들은 성충이 되면 물속에 들어가야 살고 새끼를 까니까 얘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막이나 어떤 이런 곤충의 뱃속에 있다가 성충이 되면은 가을쯤 되면요 늦가을에 그 밖에 샘강 해놓은데 막 몰려들어요. 물 있는 쪽으로. 얘들은 이런 곤충을 갖다가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이 신경을 자극해 가지고 물에 빠져 자살하게 만들어 버려요. 영가시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럼 우리가 막 죽고 싶고 자폐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그런 독성을 만들까요? 이 충들이 균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말입니다. 게놈이라는 게 있어요. 게놈. 인간 몸 전체의 유전자를 2003년도에 다 밝혔어요. 13년의 연구 끝에 3,000명의 학자들이. 근데 지금 그게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걸 밝히면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인간의 마음이 내가 마음은 원인데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자꾸 한다. 로마서 7장에서 그랬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내가 왜 이런 존재일까 사도 바울이. 그 죄가 균이에요. 근데 지금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사업으로 세컨드 게놈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장 소화기관에 사는 미생물의 유전자를 다 밝혀지기 전에는 인간의 질병을 찾을 수가 없다. 다시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가 미워지고 자폐가 있고 당뇨가 있고 불안하고 관절염이 생기고 이런 모든 독성 물질을 뭐가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속에 나쁜 균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죽인다고 답이 없고 좋은 균이 먹고 사는 먹거리와 나쁜 균이 먹고 사는 먹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유산균을 먹을 게 아니고 내 몸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토착 미생물들의 먹거리만 주면은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립니다.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어떤 인생에서의 생명을 두고 선악간의 대쟁투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식탁 위의 대쟁투다.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 얘기는 현대 과학이 이 정도까지 와서 이제 다 밝혀져 버린 거예요. 게놈해도 안 된다. 결국은 인간의 몸속에 있는 엄청난 수천 종의 인간의 세포의 60쪽의 10배가 넘는 미생물들의 어떤 유전자를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우리는 조사하지 않아도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대변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무로 된 변기에 마른 풀이나 볏짚을 깔아 변을 받아가지고 궁중 내의원들이 색깔도 보고 냄새도 맡아가지고 음식을 가려 먹었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평생 자기의 대변을 보고 조사해서 음식을 가려 먹었다. 그래서 이 식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들이 과일을 계속 먹으면 식욕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굶으라는 말은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새끼를 2끼에 다 먹더라도 저녁은 굶어라. 양적으로 2끼에 다 먹더라도 저녁을 굶어줘라. 우리 몸은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입니다. 오늘 하루 여기서 점심 드시고 가서 저녁 굶어 보시면은 내일 아침에 내 몸이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 어떻게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사모님 해보시니까 어때요? 예, 좋지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삶인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에서 이제 찾게 됐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해서 200만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애굽에서 부추와 외와 수박과 뭐 고기가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랬는데 양념 다 끊고 과일 안 주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마른 이 곡식만 아침 점심 먹고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그것만 40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다 가지고 나왔지 찾지요. 시편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어떤 기적적인 것이 아니고 천년의 법칙으로 해서 기록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건강의 교훈을 찾는다면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맞을까? 제가 봐서는 이 광야 40년의 역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록해 놨다.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막 아프면 막 믿습니다. 기도해서 병 고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술 계속 마시는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술을 끊어야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활 습관이 잘못됐으면 기본적인 걸 고쳐줘야지. 그걸 해결하지 않고 뭘 한다는 거는 기도가 절대 우리 의무를 대신해 주지 않잖아요. 기도한다고 배가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등한히 하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만날이라고는 저는 오늘 생각도 안 했어요. 이것도 아마 부처님 말씀은 인여이겠지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거는 섭리가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밝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순간에 모든 빗줄기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늘의 원칙을 따라 삶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과 온 사회에 복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고 세상과 세상의 빛과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하고요. 질문하실 분들 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 뭐 그것도 한 방편이지만은 뭐 그 보리 있지 않습니까? 끝보리 그거 하시면 되죠. 뭐 그래 하시려면 그냥 예, 물 끓이는 거는 괜찮아요. 예, 좀 거뭇거뭇하게 태워가지고 그죠? 동서보리차 옛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현미밥과 채소가 맞다 그랬지만은 예를 들어 내가 뭐 금반지 늘 끼고 있다가 정말 굵은 다이아 반지 만나면은 어떡합니까? 금반지 끼고 다이아 옆에 낍니까? 아니면 금반지 빼버립니까? 예, 빼고 우리가 범사의 헤아려 좋은 걸 택하는 거죠. 뭐 앞으로도 우리가 오늘은 이까지 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또 계획해 나가는 거죠. 저희도 몰랐을 때는 다 현미밥에 이제 생채소 먹고 다 했는데 이게 너무 소화기관에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그 문제를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썩는다는 거죠. 예. 검정쌀도 이제 현미지, 그죠? 예, 그런 것도 아주 드시면 되고요. 아니, 괜찮아요. 이제 밥을 볶아서 먹어야 되겠죠. 그냥 먹으면 대변이 그냥 나와버리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우리가 파는 은은 99.9%입니다. 이 은은 누구라도 차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인도 사람들이 파키스탄에 이런 사람들이 은 많이 차잖아, 그죠? 우리는 보면 와우 저렇게 차나 했는데 전염병 없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일단은 금이 하는 일과 은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이 나오지요. 금머리 바벨론, 은가슴 메데페르샤, 헬라는 노터리, 로마는 동서로마 두 다리, 열 발가락은 유럽 열국, 전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금이 인체에서 하는 역할은 보석이 많지만은 그 왕들이 그 많은 보석 중에 왜 금관을 쓸까? 금은요, 이 전두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아주 분별력을 탁월하게 해줘요. 탁월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우의정파, 좌의정파 매일 조선시대 보면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왕이 돼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것을 판단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금관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도 또 금면류관, 진리는 분별력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진리라 그러지만 성경은 두 개의 진리가 있어요. 구원받는 진리, 멸망받는 진리. 잘못하면 다 멸망받는 진리를 가지고 구원받는 진리로 믿다 보니 이게 다 문제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누구라도 열심히 삽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이게 방향 설정.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왕이 뭘 걸어줍니까? 목에다가 금 목걸이를 걸어주지요. 금 인장 반지를 주고. 그 다음에 은이 하는 일은요. 우리가 뭐 놀래거나 하면 막 심장이 뛰고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간에 있는 파장이 신장이 안 좋으면 뭐 우울하고 심장이 안 좋으면 막 너무 웃고 뭐 이런 장기간에는 특별한 파장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가장 잘 조화롭게 안정시켜줘서 심리적 안정을 주는 거는 은이에요. 오장육부를 이렇게 딱 안정시켜주는 거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거의 다 90%가 다 마음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은을 차라. 성경에 보면 다 은을 얼마나 많이 차는지 몰라요. 어떤 심리적 안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금은이라는 말보다 은금이란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예. 경무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정반에 금사가니라. 은과 금이 우리 어떤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분별력과 어떤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허리, 이 동은 노선 허리 아닙니까? 그죠? 예. 이 굴이라는 것은 이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리가 많이 들어가야 튼튼한데 이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 역기 들고 아령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근육이 약할 때 최고의 운동이 씹는 운동이에요. 애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운동이 뭔 운동입니까? 젖 빠는 운동이잖아요. 빠는 힘이 셉니까? 세요.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거 내가 어떤 물건을 이게 무거워서 겨우 들어요. 지금 겨우 들어. 도저히 들 수가 없어. 탁 놓고 칫솔 갖다가 빈 칫솔 가지고 양치질 어금니 5분만 하면 이거 덜렁 들어버려요. 에너지를 근력을 7배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 놓을 때 어금니에다 뭐 뭡니까? 예? 예, 막대기 물잖아요. 말도 뭐를 물려요? 멀리 뛰라고. 재갈을 물려줘야 돼요. 야구 선수가 됐다 그러면 내가 뭐 한번 치고 싶어요? 홈런 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 홈런 치기 전에 막 근육 운동하고 움직인데가 그냥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껌만 지근지근 씹어. 왜요? 지금 뭔 운동하고 있어요? 근력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력 운동. 구리가 이게 근육을 튼튼하게 하잖아요. 구리가 들어가면 뭐 합니까? 이게 자극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녹그릇에 음식 먹고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씹어줄 때 이게 위장이 다 근육 덩어리 아닙니까? 왜 소화 안 된다 그럴까요? 안 씹으니까. 여러분 파리 바게트 빵 먹어봤어요? 그 쌈빵 먹고 씹어보니까 어때요? 한국 사람 이빨에는 돌덩어리 같잖아요. 얼마나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쪽 유럽 사람들이 근력이 좋잖아요. 씹는 운동. 우리는 그냥 밥 말아가지고 후루룩 하는 거 좋아하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곡식 드실 때 기억할 거는 곡식을 먼저 충분히 씹은 다음에는 국물 뭐도 관계없어요. 개구리가 물속에 알 썰어 놓으면 물이 점액을 뚫고 못 들어가잖아. 그죠? 침이 뮤신이라는 점액인데 딱 싼 다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예, 곡식 충분히 씹은 다음에 뭐 국물도 먹고 반찬도 먹고 단 국밥처럼 말아 먹지는 말라는 거지. 물이 미리 들어가 버리면 침이 못 들어가 버려. 약 중에서 침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볶은 곡식 드시면은 가스가 안 나오겠지, 그죠? 양념을 끊으세요. 마늘부터 끊으시고. 예. 마늘이 유황이 많기 때문에 양배추 이런 것들은 가스가 무지무지하게 생기잖아요. 냄새도 독하고. 마늘이 만병통치약인데 다 아프니까 문제지, 그죠? 생각이 좋은 거하고 몸이 원하는 거하고는 별개죠. 그 독소가 계속 혈액을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독소를 간에서 다 해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만일에 이게 간 경화 환자가 왔다 그럽시다. 간 경화가 하면 이 단백질이 부패될 때 만들어지는 암모니아 가스를 해독을 못 해요. 그러면 단백질을 먹었을 때 생긴 암모니아를 해독을 못하면 이 가스가 혈액 속에 들어가면 연탄가스 때처럼 뇌가 마비돼 가지고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이성을 못 써요. 감각이 없어. 내가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도 간이 해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간다면 혈관도 딱딱해져 버리고 순환계에 문제가 와버리죠. 피클은 피를 썩게 하기 때문에 식초 든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자꾸 깊어지면 이제 힘들어지는데 침은 알칼리예요. 우리 몸은 단백질 소화 기능이 아니고 탄수화물 소화하는 구조예요. 그죠? 밥을 소화하는 구조인데 이 식초가 들어가면 밥을 소화하는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푸티알리라는 효소를 다 파괴를 해가지고 밥알이 살아있어. 식초 물에다 밥을 말아 먹든지 밥을 먹고 토해보면 삭지 않은 밥알이 그냥 다 올라와 버려.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주로 뭘 먹습니까? 초밥. 잘 보세요. 식초를 뿌리는 이유, 첫째, 생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초밥이 닦아야 안 닦아요? 설탕을 많이 뿌려요. 설탕이 방부제이면서 초를 친 밥알은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여분의 당을 설탕으로 대신해서 넣는 거예요. 그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각에 맞는 것, 입에 맞는 것이 아니고 소화기관이 원하는 음식이에요. 뭐 치즈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절단이죠. 피자가 다 치즈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식사가 이제 아주 단순해져 버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녁을 안 먹을 때 이거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 해방 운동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막힌 부분은 통증과 이게 열이 있고 지금 이 안에 부어 있는 부분은 거의 피가 죽어서 쌓여 있어요. 우리가 부항 뜨잖아요. 근데 코는 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코숨 한의원이라고 체인점이 있어요. 그 이우 여하튼 뭐 우정인가 그래. 그 의사가 이 코에다가 침을 놔요. 사열을 해. 그러면 이 죽은 피가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럼 부기가 빠지겠죠. 우리가 종기가 지금 생겼는데 지금 먹물이가 져 있는 거예요. 그걸 터뜨려서 빼주고 음식을 가리면은 이 뇌에 숨이 들어가면서 꽈리가 이제 없어져 버리죠. 예, 예. 일단 그 고흥에 있어요. 고흥 그 본점이 포도면에 거기 가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코를 뚫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냥 코로 피 많이 나오죠. 침을 이렇게 찔러요. 한의사들이니까 침을 놓을 권리가 있잖아요. 예. 뭐라고요? 효소. 그걸 잡수시려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장은 들어간 밥을 당분으로 만드는 기관이잖아, 그죠? 당분이 들어가면 위가 일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해요. 사탕 하나만 먹어도 위가 3시간을 안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일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효소가 들어오면 내 몸에서 효소를 만들까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소화제를 평생 먹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제가 효소제거든. 처음에는 잘 듣는 소화제가 안 들는데 계속 바꿔가면서 먹어요. 안 들어요. 그럼 소화제가 안 먹고 소화를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화제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에서 소화 효소를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뇨 환자의 저혈당은 당뇨약의 부작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몸은 자동 조절 장치인데 우리 몸 안에 이제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는 당이 혈액 속에 너무 높을 때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A 세포에는 글루카곤이라 그래가지고 당이 너무 떨어지면 높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너무 혈당 강화제를 써버리다 보니까 60 이하로 당이 떨어지니까 엔진에 연료가 못 들어가니까 몸이 비실비실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이제 당이 땡겨요. 그래서 이 당분은 어디서만 흡수되느냐? 위에서 다 흡수돼요. 특히 십이장에서 당이 가장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당이 너무 고혈당이 되고 당이 회복이 안 될 때는 아예 십이장을 잘라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녁을 안 먹으니까 당뇨약을 저녁을 끊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별로 저혈당 안 옵니다. 우리가 약은 먹고 당분을 안 넣어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 당을 너무 떨어뜨려 놓고 또 단 것을 먹는 것이 문제죠. 인위적으로 약을 투여했을 때는 내 몸에 맞게 조절 기능을 못해서 오는 거예요.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는 우리가 먹은 음식의 당을 20%면 많지요. 20%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면 5분의 1을 지속적으로 밤낮 없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당이 공급이 안 돼도 야 빨리 에너지 다고 이렇게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고 수박이고 단 것을 딱 먹지 않습니까? 당이 이렇게 쫙 공급되는데 한 번에 확 들어오면 혈액 속에 당이 높아져요. 그럼 내 몸에서는 야 이거 지금 당이 너무 많이 들어와 이래서 인슐린이 갑자기 확 과잉 분비되면서 혈액 속에 당을 근육 속에 밀어넣으면서 순간적으로 외래 당분을 먹음으로 당이 떨어지는 저혈당이 와버려요. 그 순간 내는 당이 지금 안 들어온다.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또 단 게 땡겨요. 그래서 단 것을 먹는 사람은 식욕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저녁을 안 먹을 수도 없고요. 왜? 저혈당이 돼서 계속 땡기니까. 그게 안 들어오면 몸은 하면 심리적 불안을 느끼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가 높다. 차라리 단 것을 먹으려면 차라리 고기를 먹어라. 어느 게 더 해롭습니까? 단 것을 먹으려면 암이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은 고기를 차라리 먹어라. 단 것이 훨씬 문제죠. 당분을 먹으면 이 저혈당이 오면 심리적 불안이 와요. 그 단 거 먹는 애들은 지정시 아닙니다. 요즘 애들 말 들었니까? 지 맘대로 뛰놀고 정신이 없잖아. 그게 전부 저혈당에서 오는 증세예요. 저희들 클 때하고 다르잖아요. 애들이 춤을 춰도 아리랑 이렇게 췄는데 요즘은 뭐 저 따라하도 못해요. 음식은 좀 짜게 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몸은 한 사람당 한 6, 70kg면 한 450g 정도의 소금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야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됩니다. 전해질이니까 천일염을 통해서 이제 미네랄도 공급되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당 1000여 종이 넘는 세균을 1kg씩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 균들이 언제 번식할지 몰라요. 우리가 안동 강고등어 아시죠? 동해에서 잡아가지고 영덕 재내 먹을 때 상하면 겨울에서 염장하지 않습니까? 염장하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예. 항생제는 세균의 껍질 내에 단백질을 파괴하면 껍질이 살아있으면 다시 재생이 돼요. 내생이 생기고. 굴이나 은은 껍질을 파괴해서 완벽하게 죽여요. 또 방사선은 균의 이게 원자의 세균을 구성하는 원자 단위의 전자를 튕겨내서 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소금과 설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방부제입니다. 방부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죽이느냐? 삼투압이라 그래가지고 매실 설탕 넣어서 담을 때 알죠? 설탕 많이 넣죠. 적게 넣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매실 속에 있는 액체의 농도보다 설탕을 많이 넣어서 겉에 물의 농도를 높여주면은 옅은 농도의 액체가 진한 농도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매실이 쪼글쪼글해져 버려요. 그게 삼투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음에다 소금을 뿌리든지 물이 녹아 나오잖아요. 그죠? 삼투압을. 그 다음에 생선에다 이게 뿌렸을 때 생선에 있는 세균도 몸이 있고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균의 몸속에 체액을 밖으로 빼내 가지고 말려 죽이는 방법이에요. 소금의 역할이. 근데 소금도 방부제고 설탕도 방부제입니다. 설탕이 방부제일까요? 설탕이 왜 방부제일까요? 설탕도 이 삼투압에 의해서 매실처럼 체액을 이제 빼내잖아, 그죠? 알코올도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소금 방부제로서 필요한 소금 양이 줄어들면은 다른 방부제로 설탕이 땡겨요. 자, 여러분 혹시 욕창이나 궤양이 생길 때 있죠, 피부에. 이게 항생제가 안 들으면 뭐를 부으면 될까요? 소금을 뿌리면 좋을까요? 설탕을 부으면 좋을까요? 소금을 뿌려놓으면 새살에 견디지를 못하고 설탕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 설탕이 삼투압에 의해서 매실 체액을 빼내가지고 쪼그라들게 하듯이 균의 체액을 빼내서 말려 죽여가지고 새살이 살아나와요. 그래서 나폴레옹 시대만 해도 항생제가 없을 때 다 설탕으로 치료했어요. 꿀도 발라주는 이유가 그 목적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해요. 설탕 속에 뭐 담아놓으면 잼 같은 거 담아놓으면 안 상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균들을 삼투압에 의해서 빼내버리니까 부패균이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나오는 유향과 몰약도 충치균의 체액을 빼내서 말려 죽이는 방부제 역할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체 노동이 적은 이 시대에 단 것은 좀 끊고 좀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으로 해서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천일염 이렇게